해기사 소형 선박 조종사 2019년 제4회차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정답은 항행거리입니다. 선박에서 속력과 항행거리를 측정하는 계기를 선속계라 한다. 선속계. 속력과 항행거리 측정하는 계기를 선속계라고 합니다. 선속계. 2번 자기 컴퍼스의 캡에 꽉 끼어 카드를 지지하는 것은 정답은 피벗입니다. 피벗. 3번 나침의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선내 나침의 남북선과 진좌우선이 이루는 교각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나침의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내 나침의 남북선과 진좌우선이 이루는 교각이다. 4번 음파의 수중 전달 속력이 초당 1500m일 때 음향 측심기에서 음파를 발사하여 수신한 시간이 0.4초라면 수심이 얼마인가? 0.4초 왕복이니까 나누면 300m 되겠죠? 정답 300m입니다. 5번 조류가 정선미 쪽에서 정선수 쪽으로 2노트 흘러갈 때 대지 속력이 10노트면 대수 속력은 8노트입니다. 8노트. 6번 풍향 풍속계에서 지시하는 풍향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한다. 맞고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면 풍향 반전이라 한다. 맞고요. 어느 시간 내의 기록 중 가장 최대의 풍속을 순간 최대 풍속이라 한다. 맞고요. 정답은 4. 풍속은 정시 관측 시간 15분간 풍속을 평균하여 10분입니다. 10분간 풍속을 평균하여 구합니다. 7번 다음 중 물표의 동시 관측에 의하여 선위를 구하는 방법은 물표의 동시 관측에 의하여 선위를 구하는 방법은 정답은 교차방위법입니다. 교차방위법. 물표의 동시 관측에 의하여 선위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방위법. 8번 자침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물표와 관측자를 지나는 대권이 자기 좌우선과 이루는 교각이다. 물표와 관측자를 지나는 대권이 자기 좌우선과 이르는 교각이다. 선수 방향을 기준으로 한 방위다. 이거는 상대 방위이고요. 물표와 관측자를 지나는 대권이 진 좌우선과 이루는 교각이다. 이거는 진 방위이고요. 물표와 관측자를 지나는 대권이 선내 자기 캠퍼스의 남북선과 이루는 교각이다. 이건 나침방위입니다. 나침방위. 자침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표와 관측자를 지나는 대권이 자기 좌우선과 이루는 교각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9번 레이더 화면에 그림과 같이 나타난 원인은 요거는 다른 선박의 그 레이더파에 의한 간섭 효과입니다. 10번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용한 전파의 특성은 정답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다. 11번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장도는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되고 경위도계에 의한 위치 표시는 직교좌표이며 두 지점 간 진방위는 두 지점의 연결선과 좌호선의 교각이다. 그런데 두 지점 간의 거리는 경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와 같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11번의 정답은 A입니다.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지점 간의 거리는 경도를 나타내는 눈금의 길이와 같다. 이거 틀렸습니다. 12번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측심한 수치를 해도상의 수심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측심한 수치를 해도상의 수심과 비교하면 해도의 수심과 같거나 측정한 수심이 더 깊다. 이게 정답입니다. 13번 두 표는 두 개의 흙구를 수직으로 부착하고 표체의 색상은 검은색 바탕에 적색 띠를 둘러 표시하는 항로 표지는 고립장애 표지입니다. 두 표는 두 개의 흙구를 수직으로 부착하고 표체의 색상은 검은색 바탕에 적색 띠를 둘러 표시하는 항로 표지는 고립장애 표지입니다. 고립장애 표지. 14번 수로도지를 정정할 목적으로 항해자에게 제공되는 항행 통보의 간행 주기는 일주일입니다. 등광은 꺼지지 않고 등색만 바뀌는 등화는 호광등입니다. 호광등. 등광은 꺼지지 않고 등색만 바뀌는 등화는 호광등. 16번 수로도지에 등재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위험물, 즉 모래, 톱, 암초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장애물과 좌초, 선박과 같은 인위적 장애물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로 표지는 정답은 A입니다. 표지 위에 십자가 표시가 있네요. 17번 좁은 수로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항로의 연장선 위에 앞뒤로 2개 이상의 6표로 된 것으로 선박을 인도하는 것은 정답은 도표입니다. 도표. 좁은 수로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항로의 연장선 위에 앞뒤로 2개 이상의 6표로 된 것으로 선박을 인도하는 것은 도표입니다. 도표. 도표. 길도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도표. 18번 부표의 꼭대기에 종을 달아 파량에 의한 흔들림을 이용하여 종을 울리게 한 부표는 타종부표입니다. 타종부표. 19번 선박 레이더에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하여 레이더 화면상에 일정 형태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레이콘입니다. 레이콘. 선박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하여 레이더 화면상에 일정 형태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파를 발사하는 표지는 레이콘. 레이마크는 일정 지점에서 레이더파를 계속 발사하는 전파 표지국으로 본선의 레이더 기지상에 1에서 3도의 휘선이 나타나 표지국의 방위를 알 수가 있다. 레이콘은 선박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하여 모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표지의 방위와 거리를 알 수가 있다. 19번은 레이콘입니다. 20번 전파의 반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부표, 등표 등에 설치하는 경금속으로 된 반사판은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레이더 리플렉터. 전파의 반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장치 레이더 리플렉터.
21번 기압 경도가 클수록 일기도 등압선의 간격은 좁다. 정답은 좁다입니다. 기압 경도가 클수록 일기도 등압선의 간격은 좁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경도가 커서 바람이 강합니다. 22번 태풍의 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대 해역에서 발생해서 북서로 진행하며 북이 30 내지 40도에서 북동으로 바뀐다. 이게 틀렸습니다. 북이 20에서 25도에서 북동으로 바뀝니다. 날씨 기후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삼각형이 소나기는 아니죠. 24번 통학로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승무원의 수, 이건 고려할 요소 아닙니다. 25번 선저 여유 수심이 충분하지 않은 수역에 대한 항해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본선의 엔진 출력. 본선의 엔진 출력하고 수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운용. 선저판, 외판, 갑판 등에 둘러싸여 화물 적재에 이용되는 공간은 선창입니다. 선창. 희석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희석제를 많이 넣으면 점도가 높아진다. 옳지 않지요? 점도가 낮아지겠죠. 동력 조타장치의 제어장치 중 주로 소형선에 사용되는 방식은 소형선은 기계식입니다. 4번 선체에 페인트 칠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따뜻하고 습기가 낮을 때입니다. 와이어 로프와 비교한 섬유 로프에 대한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박에서는 섬유 로프가 아니고 합성 섬유 로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6번 선박에서 선체나 설비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연으로 제작된 타판. 타판은 아연 쓰지 않습니다. 7번 휴대식 소화기 올바른 사용법.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며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불이 난 곳으로 뿜는다. 이게 순서입니다. 8번 아래 그림이 구명설비는 구명줄 발사기입니다. 9번 자기 점화등과 같은 목적의 주간 신호이며 물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오렌지색으로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정답은 자기 발현 신호입니다. 자기 점화등과 같은 목적의 주간 신호이며 물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오렌지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기 발현 신호. 10번 자기 점화등과 자기 발현 신호와 함께 구성되어 수중의 생존자가 구조될 때까지 잡고 떠있게 하는 것은 구명부환입니다. 구명부환. 뗏목이나 구조정이나 방수복 아니고요. 구명부환. 지열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부를 온열시킨다. 옳지 않습니다.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교 안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옳지 않습니다. 13번 본선은 동해오이다. 상대 선박 서해오를 호출하는 방법. 서해오, 여기는 동해오. 감도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4번 연안항해에서 선박 상호 간의 교신을 위한 단거리 통신용 무선 설비는 초단파 무선 설비입니다. VHF, 초단파 무선 설비. 15번 선회권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깊은 수심에서 보다 얕은 수심에서 선회권이 크다. 깊은 수심에서 보다 얕은 수심에서
선해권이 크다. 정답입니다. 16번. 선박 상호 간의 흡인 배측 작용에 선박 상호 간의 흡인 배척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이 추월할 때보다 마주칠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추월 시가 마주칠 때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정답은 4. 선박이 추월할 때보다 마주칠 때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옳지 않습니다. 17번. 선박의 출동 시 더 큰 손상을 예방하기 선박의 충돌 시 더 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이 있더라도 좌초를 시켜서는 안 된다. 정답은 나.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이 있으면 좌초라도 시켜야 되겠죠. 선박의 조종에 관한 설명으로 18번. 선박의 조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침로 안정성은 선박이 정해진 침로를 따라 직진하는 성질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19번. 전속력으로 항행 중인 선박에서 탈을 이용하여 전타하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선속의 증가는 아니죠. 감소하겠죠. 오히려. 20번. 우선회 고정 피치 단추진기의 흡입류와 배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 기관을 후진 상태로 작동시키면 선체의 우현쪽으로 흘러가는 배출류는 우연선 및 측벽에 부딪히면서 측압을 형성하여 이 측압작용은 현저하게 커서 선미를 우연쪽으로 밀게 되므로 선수는 좌연쪽으로 화두한다. 정답은 A입니다. 21번. 협수로를 항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나입니다. 협수로의 만곡부에서 유속은 일반적으로 만곡부의 내측이 강하고 외측이 약하다. 이게 외측이 강하고 내측이 약합니다. 정답은 나입니다. 화물선에서 복원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가.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갑판 화물을 배치한다.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로 방향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정답은 가. 22번. 황천 항해에 대비하여 갑판상 배수구를 청소하는 이유는 복원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4번. 선박 간 충돌 시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충돌 직후 기관은 후진하여 두 선박을 분리한다. 무조건 후진하면 안 됩니다. 25번. 자력으로 이치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래에 얹혔을 때는 얹힌 부분이 상부의 밸러스트를 적재하여 헐수를 증가시킨다. 모래에 얹혔을 때 헐수를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다음 법규입니다. 해사안전법상 조종 제한선이 아닌 것은 해사안전법상 조종 제한선이 아닌 것은 어뢰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조종 제한선이 아닙니다. 2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대선과 예인 작업이 정답입니다. 거대선 해사안전법상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이 나침 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이나
또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번 해사안전법상 조타기가 고장나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붉은색 전주등 2개입니다. 밤에는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번 해사안전법상 장음의 취명시간 기준은 장음은 4에서 6초입니다. 단음은 1초, 장음은 4에서 6초. 5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의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는 정답은 4. 항로 지정 제도입니다. 항로 지정 제도.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의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는 항로 지정 제도입니다. 6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항행 보조 시설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항행 안전에 필요한 항행 보조 시설, 신호 설비나 조명 설비, 항로 표지 다 맞는데 해양 관측 설비는 아니지요. 신호 설비, 조명 설비, 항로 표지 3가지가 정답입니다. 7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장애물 보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항행 장애물 크기하고 항행 장애물의 상태입니다. 가치는 해당 사항 없죠. 8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목적은 정답은 A.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9번 해사안전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나. 해사 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10번 해사안전법상 두 선박이 서로 시기 안에 있다의 의미는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다. 11번 해사안전법상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A. 활용 가능한 경계원의 수다. 이거는 아니죠. 12번 해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기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해서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는 제한된 시기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2분을 넘지 않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는 장음 1회, 단음 2회입니다. 장음 1회, 단음 2회.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 예인선, 헐수제약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단음 2회를 연속해서 울려야 합니다. 장단단. 13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내용이 기니까 정답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유지선은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유지선과 자기 선박의 좌현 그리고 왼쪽 이렇게 됩니다. 14번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선의 양쪽의 현등을
동시에 보면서 접근하고 있는 상태는 마주치는 상태입니다. 마주치는 상태. 15번 해사안전법상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에 대한 출항 통제권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 해양경찰서장.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는 장소는 수심이 깊은 곳입니다. 정답은 수심이 깊은 곳. 17번 예인선의 길이는 20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m 정답입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방파제 부근에서 입출항할 때 방파제 부근에서 무조건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4.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한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총 톤수 25톤 선박이 수리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정답은 기관실 용접 작업입니다. 기관실 용접 작업. 20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4.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이 고장으로 인해 조종이 불가능하여 항로에서 정박하였을 때 선장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이 고장으로 인해 조종이 불가능해서 정박했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22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항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좌측 항행,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 항행입니다. 우측 항행, 좌측은 아니죠. 23번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선장이나 배출 행위를 한 선원이나 오염물질을 발견한 선원은 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방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방제 전문가.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관실에서 발생한 선적 폐수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바다에 그대로 배출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25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인 기름 배출 시 신고해야 할 양과 농도에 대한 기준은, 정답은 유분이 100만 분의 1000 이상이고 총 유분 총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염물질, 선박에서 오염물질인 기름 배출 시 신고해야 할 양과 농도에 대한 기준은 유분이 100만 분의 1000 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100리터 이상이다. 다음 기관입니다. 1번 압축 공기로 시동하는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어떠한 크랭크 각도에서도 시동될 수 있으면 최소 몇 기통 이상이어야 하는가? 사행정에서는 최소 6기통입니다. 6기통. 2번 내연기관의 연료유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연료유입니다. 점도가 높을 것. 이거는 조건 아닙니다. 3번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이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는 밸브가 아닌 것은 시동 공기 분배 밸브. 요거는 아니죠.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 베어링을 사용한다. 옳지 않습니다. 디젤 기관의 메인 베어링 볼 베어링 아니죠. 평면 베어링입니다. 5번 압축 공기로 시동하는 소형 기관에서 실린더 헤드를 분해할 경우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시동 공기를 차단하거나 냉각수 배출하거나 연료유를 차단하는 건 맞는데 압축 공기를 정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압축 공기를 정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6번 소형 기관에서 연소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다 구성 요소인데 기관 배드는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7번 소형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절구 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전시간이 많을수록 절구 틈은 커진다. 당연하지요. 정답입니다. 8번 소형 기관의 운전 중 회전 운동을 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피스톤 직선 운동입니다. 9번 다음과 같은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된 곳은 크랭크 핀입니다.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소형 선박에서 시동용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은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시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경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시동용 전동기 고장난 경우, 축전지가 방전된 경우, 축전지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는 맞는데 시동 공기 압력이 낮은 경우 이건 아니죠. 11번 소형 기관에 설치된 시동용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류 전동기 사용된다. 옳지 않습니다. 시동 전동기는 직류입니다. 직류. 12번 직렬형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가 6개인 경우 메인 베어링의 최소 개수는 7개입니다. 13번 기관의 동력 전달 장치 중 직접 역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기관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관을 정지하여 역회전 시켜야 한다. 직접 역전 방식은 기관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관을 정지해서 역회전 시켜야 합니다. 14번 선박이 추진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경우는 선미의 홀수가 선수의 홀수보다 클 때, 이때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15번 낮은 곳에 있는 액체를 흡입하여 압력을 가한 후 높은 곳으로 이송하는 장치는 펌프입니다. 16번 전동기로 구동되는 원심 펌프의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흡입 밸브를 열고 송출 밸브를 잠근 후 펌프를 가동시킨 다음 송출 밸브를 서서히 여는 게 정답입니다. 17번 기관실의 빌지 펌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펌프는 기관실의 빌지 펌프는 왕복 펌프입니다. 왕복 펌프. 선박 안에 괜 오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빌지 펌프는 왕복 펌프가 사용되며 냉각수 펌프는 원심 펌프, 윤활유 펌프로는 기어 펌프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실의 빌지 펌프는 왕복 펌프입니다. 왕복 펌프. 발전기의 기중 차단기를 나타내는 것은 ACB입니다. ACB. 19번 납축전지가 완전 충전 상태일 때 20도씨에서 우리나라의 표준 비중은 1.24, 1.26, 1.28인데 우리나라는 1.28
1.28을 표준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28이 정답입니다. 납축전지가 완전 충전 상태일 때 20도씨에서 1.28이 표준 비중입니다. 표준 비중. 20번 2V 전지 6개 연결해서 15V가 되게 하려면 이거 직렬 연결해야 12V가 되죠. 2V 6개 직렬 연결해야. 21번 디젤 기관의 흡 배기 밸브 틈새를 조정할 때 필요한 것은 요거는 뭐 내경 메다 다이얼 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아니고 필러 게이지죠. 필러 게이지가 틈새 게이지 간극 게이지입니다. 요 틈새 게이지 간극 게이지의 다른 말 필러 게이지가 정답입니다. 22번 디젤 기관의 흡 배기 밸브의 틈새를 조정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디젤 기관의 흡 배기 밸브의 틈새를 조정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조정한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흡 배기 밸브 틈새를 조정하는 게 옳습니다. 23번 소형 디젤 기관의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이 위쪽에 오일링 아래쪽에 압축링. 틀렸지요. 위쪽에 오일링이 몇 개가 들어가고 위쪽에 압축링이 몇 개가 들어가고 아래쪽에도 오일링이 아래쪽에도 한두 개 들어갑니다. 24번 경유와 중유를 서로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유에 비해 경유의 비중이 더 작고 점도도 더 작다. 중유에 비해 경유의 비중이 더 작고 점도도 더 작다. 요게 맞죠? 25번 비중이 0.8인 경유 200리터와 비중이 0.85인 경유 100리터를 혼합하였을 경우의 혼합 비중은 약 얼마인가? 정답은 0.82입니다. 비중이 0.8인 경우 200리터와 비중이 0.85인 경우 100리터를 혼합했을 경우 혼합 비중은 대략 0.82가 됩니다. 0.82. 이렇게 해서 소형 선박 조종사 2019년 4회차 마치겠습니다.